자, 25번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건물에도 저당권, 땅에도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이게 공동저당이에요. 이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가 됩니다. 그럼 건물 저당권은 소멸하죠. 그리고 새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럼 잘 보세요. 건물이 철거가 되면 토지 저당권만 남은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건물이 철거됐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새로 지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 경우는 달라요. 요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럼 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했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졌어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저당권이 시행된 경우에는 법정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조하고 26번은 구별하셔야 돼요. 참조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그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진 다음에 토지 저당권이 시행된 경우에는 법정상권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26번처럼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된 경우, 이때는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6번과 참조를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6번 잘 나옵니다. 27번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됐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란 말은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을이 땅에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법정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더라도 법정상권을 소멸하지 않겠죠. 틀린 지문이죠. 일단 법정상권이 성립하고 나면요, 건물을 새로 짓든 개축하든 증축하든 이미 성립한 법정상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법정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법정상권에 관련된 판례 핵심적인 몇 가지 확인해 주시면 바랍니다. 지금 체크해 드린 것들이 답이 되는 것들이에요. 답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나왔네요. 제3취득자는,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된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아이고, 또 분필을 떨어뜨렸네요. 제가 도대체 분필을 몇 번을 떨어뜨린지 모르겠어요. 화면에서 제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고개 숙인 거예요. 아, 너무 많이 떨어뜨린다.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을이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이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예요. 물론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고요. 첫째, 저당권이 실행됐다, 즉 땅이 경매가 되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경락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자는 경락인이 못 돼요. 하지만 363조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인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요, 갑을 대신해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변제권이 있고요. 갚고 나서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364조입니다. 367조는 얘네들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요거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경매 대가로부터.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나눌 게, 필요비 유익비라고 해놨는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필요비, 유익비를 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어요. 경매대가로부터. 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필요비 상환권이 없으니까 유익비만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매대가로부터. 이게 제3취득자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